어제 여권 내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대요, 어제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가를 해서 지금 이 비공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연 내용 중에 문 정권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대해서 청와대의 정책실장인 김상조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여서 여권 내부가 지금 술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청와대 최고위급 경제참모가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해서 여당이 일각에서 막 충성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그게 시작됐느냐. 김상조가 비공개 발언에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용어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설명하면서 그 발언이 나왔다는데요. 문 정권의 주요 구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이 경제를 갖다가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을 고민한다. 한국형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간 안보 중심의 국제 협력 선도, 이런 부분들을 향후 문 정권의 주요 시책이라고 이제 여당의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형 뉴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직 한국식 모델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대통령 말씀으로 이런 말이 나가는 게 다소 빠른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다소 소극적이었다 하는 논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형 뉴딜을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대규모 창출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나라는 다 결정하는 청와대 정부잖아요. 각 부서의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관들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걸 수행하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경제를 결정하는 김상조가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하면 원격 의료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을 하겠다라는 문재인의 결정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김상조는 반대했는데 누가 문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밖에서 그걸 갖다가 한국형 뉴딜이라고 발표하라고 작업을 해서 문이 받아서 김상조한테 그걸 하라니까 김상조는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하기는 하되 내키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딱 그 분위기예요. 뻔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김상조가 내놓은 걸 문이 받아들여서 김상조 하자는 대로 했으면 김상조가 밖에 당에 가가지고 강연하면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상조와 관계없이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런 것을 문한테 넘겨서 문은 잘 모르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관계 때문에 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마디로 여권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자리에서 불만이 터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면 하늘처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그렇게 말해야 국회의원 오래 해먹지요. 폭탄 발언으로 받아들였고 김상조에 대한 질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에 수도권의 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할 청와대 참모 강연 내용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며 청와대가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 사소한 내부 논의와 비하인드를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 하니 김상조는 죄송하다, 그렇지 않겠다, 당연히 대통령을 열심히 모실 생각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상조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소연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당에서 이해한다, 그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당에서 너 임마 대통령을 똑바로 모셔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만 조아린 거죠. 그래서 왜 김상조가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걸 놓고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김상조가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된다. 즉 국가 부채를 이걸 공짜 돈을 나눠준다고 크게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전부 다 주는 부분을 반대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조하고 다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조가 용어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취지였다. 경제학자로서 한국식 뉴딜이라는 부분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결정 과정의 이해를 높이려고 한 설명을 가지고 정색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뒤에 이제 이걸 덮기 위한 해석을 하는데요. 김상조 같은 사람이 그냥 실수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요. 문 정권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하고 3차 추경을 50조를 하니 하고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 돈은 비생산적으로 다 뿌려버리고 뉴딜이라고 하면서 뭘 한다라는 것은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원격 의료 같은 특정 재벌의 사업을 띄워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좌파로서 그야말로 자기 소신을 한번 패보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조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해서 저런 뺐다간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김상조가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이 말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한국형 뉴딜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워크숍 참석자들한테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고 이 지금 한국일보가 기자들이 막 전화를 해보니까 나는 그때 없었다, 잤다, 뭐 위에 물어봐라. 아니면 전체 내용을 비공개해야 돼서 말할 수 없다. 다 쉬쉬하더라는 거예요. 김상조가 이야기한 한국형 뉴딜의 핵심 내용이 디지털 인프라. 이게 뭐겠어요? 원격 의료하려고 삼성의 각종 장비나 이런 거를 컴퓨터 무슨 화상 원격 의료 시스템 이런 걸 까는 게 디지털 인프라죠.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이라는 게 결국 원격 의료 같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SOC 디지털화도 그런 거고 그린 뉴딜이라는 게 그 바이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이 딱 이 한국식 뉴딜이라 해놓고는 자신이 이제 좀 봐줘야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분야에 지금 이 띄워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돈벌이 해주는 게 한국형 뉴딜처럼 몰고 가니까 김상조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지금 네가 봐주고 싶은 사람, 봐주고 싶은 기업, 네 주변 사람 다 봐주면서 문 주변에 의사니 뭐니 많다 했잖아. 바이오 기업, 의사 약사부터 그런 거 다 봐주면서 이걸 한국형 뉴딜이라 해도 되냐라는 고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맞는 이야기죠. 김상조는 나름 편한 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청와대에 이런 것도 좀 있으니 당신들이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민주당은 원격 의료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하소연했는데 워낙 저당이 이제 문재인 충성파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김상조가 거기서 얻어맞은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토론 과정에서 그냥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석도 하는데 김상조가 전통식 미국식 뉴딜인지 SOC 뉴딜인지 여러 의견이 많으니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 또는 뉴딜이란 용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제 새로 하는 정책 사업, 즉 VIP 관심 사업이 뉴딜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가는 게 맞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형 경제 부흥 정책이 문재인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그걸 뉴딜이라고 붙이는 게 맞냐라는 지금 김상조의 고민이 지금 나온 거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한국에서도 두 달 새 일자리가 59만 개가 줄었다.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 일로다. 4월 달에 직장인 수가 작년에 동월 대비 36만 5천 명이나 줄었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고용이다. 3월에는 22만 5천 개가 작년 동월에 비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달, 3월과 4월 두 달에 59만 개가 줄은 겁니다. 자, 근데 농림업이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특고 등을 뺀 채가 59만 개예요. 자, 그래서 상용 근로자의 감소는 3월 달에는 8천 명이었는데 4월 달에는 13만 3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채용이 6만 1천 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거의 채용이 사라졌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5만 6천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면 접촉을 하는 숙박 음식업에서 16만 6천 명, 학원 교육 서비스업에서 9만 3천 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에서 4만 5천 명, 이런 식으로 지금 고용 한파가 이제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은 주호영 등을 불러서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라. 이제 한번 돈을 갖다가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제 겁을 상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청와대 불러다가 밥 먹자고 해놓고는 지금 3차 추경해 주라.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이도 하자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좀 그럴 거니 재원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고 설거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안입니다. 초반에 1월 달에 중국에 이상한 병이 번지고 있다고 나올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을 거라고,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 희한한 것은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도 세계 정시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해서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생산에 풀려서 그야말로 물건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건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전부 투기판 같은 데 가서 지금 돈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 좀 돌려라고 돈을 가만히 있게 가져와서 던져주니까 전부 그 돈 가지고 일하러 갈 생각은 안 하고 돈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따먹을 도박판에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갈수록 물가가 하락하는, 즉 경제가 작아지는, 그래서 공급보다 이렇게 이 수요가 훨씬 부족한, 그래서 소비도 없어지고 투자도 없어지는, 그래서 농구공만한 규모의 GDP가 갈수록 탁구공만해지는, 이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지금 막 풀고 금리를 낮추고 지금 국가 부채를 늘리고 그리고 재정 투자를 하고 현금으로 나눠주고 전 세계가 막 풀고 있지요. 근데 이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이 실제로 긍정적으로 쓰여져서 이제 추락하던 경제를 다시 이렇게 약간 들게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이런 분야의 자산 버블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기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물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 인플레이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인상되는 걸 앉아서 겪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만약에 오르게 되면 큰일 나겠죠.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이 정권도 금리를 낮추고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영업 기업들부터 돈을 빌려주니 또 무슨 뭐 각종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던져주니 막 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디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조금씩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와중에 정권판은 잘 돌아가고 내리가던 부동산판이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 와중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답도 없는 어떤 경제 위기를 부르게 될 겁니다. 자, 돈을 막 뿌리고 있는데 이 돈을 뿌리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한번 체크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려가지고 이게 답이 나올 건가? 엉뚱한 대로 그 돈이 다 몰려가가지고 부작용만 생길 것 아닌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